이날에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였고, 이날에 5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7% 수익으로 150만원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탈출 넘버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소개드렸던 세명전기를 저도 매매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손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는 9월 27일 월요일에 남북 경합주로 엮이면서 전기가 붙은 종목들은 전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도전기가 대장인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는 후발주자로 상승이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영상을 올린 날은 이날입니다. 자, 이날 이후에 주가가 이 정도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밑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는 지수가 밑으로 많이 빠졌던 날이고, 자, 그 이후에 제가 매수했던 타점을 보면 저는 이날에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날에 5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7% 수익으로 150만원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차로 이 575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도로는 6250원 부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많은 이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차 매도 구간입니다. 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지 않고 이 5750원에서 1차 매도를 하였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주가가 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과 이 아래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상승이 나오냐에 따라서 매도 타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관심 종목 영상을 올릴 때와 추후 시간이 흐른 뒤에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1차 매도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을 한번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5750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저는 더 많이 올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가지고 있던 물량의 한 50% 정도를 여기서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시그널이 보였기 때문에 아래로 빠질 때 많이는 매수 못했지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타기로 다시 매수를 했지만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봉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할 때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갔으면 수익률이 더 크게 나왔을 텐데, 상승할 만한 위치에서 상승을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대응을 한 거고요. 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들고 가기만 하는 거는 조금 무모한 짓이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상대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것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계획과 다르다면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할 때 저는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물량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담보로 이쪽에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할 때도 손실을 보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수익금과 수익률은 그렇게 만족할 정도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매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손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늘색 매수 구간에서 매수를 그대로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평균 단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단가부터 마이너스 10%가 되는 구간은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 4,800원이 깨졌을 때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1차, 2차 동시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3차, 4차가 매수되었을 때는 단가가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아래로 단가가 조정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10%가 되는 구간은 이 정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720원이기 때문에 4,730원까지는 손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자, 또 다른 변수로는, 자,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최근의 주가를 보면 이 아래쪽 부분과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돼서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산 사람들과 지금의 단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손실을 보려고 이렇게 매수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큰 거래가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하염없이 밑으로 계속 꼬라박지만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봉에서 들어왔던 이 돈을 담보로 잡고, 제 돈은 아니지만 담보로 잡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주가가 올라야 될 위치에서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하락해서 많은 폭으로 빠진다면 저는 손절 라인이 와도 손절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거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인데 내가 선택한 종목만 계속 하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질 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매수를 오히려 할 때도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빠질 때 사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것과 여기에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크게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는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주식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